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문명의 탄생에 대해 공부하신 후 이 영상의 뒷부분에서 황허 문명보다 앞선 우리나라의 문명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문명의 뜻은 무엇인지와 문명 발생 지역의 공통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사시대는 4단계로 구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석기 시대와 심석기 시대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번 시간은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문명은 청동기 시대에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청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청동은 구리의 주석이나 아연 등을 합금해서 만든 금속으로 기원전 3500년경부터 사용되는데 지역에 따라 합금 재료가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원 전, 기원 후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이라는 말은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하여 연대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요. 예수가 태어나기 전을 기원 전, 즉 BC라고 하고, 예수가 태어난 후를 기원 후 또는 서기, 즉 AD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양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인데요. 현재 크리스트교를 바탕으로 서양 문명이 세계를 주도하는 상황이라 편의상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문명이 바뀌면 연대를 표시하는 용어도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볼까요? 기원전 999년의 다음 해 연대는 얼마인가요? 정답은 기원전 998년입니다. 기원 후 연대와는 반대로 기원전 연대는 숫자가 클수록 오래된 것입니다. 그럼 문명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인류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고 인구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농업과 교역의 중심지에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군사 조직과 통치 조직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명 발생 지역의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문명은 농사짓기에 유리한 큰 강유역, 북위 20도에서 40도 사이의 온화한 기후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강물의 범람에 따라 토지는 비옥했지만 치수와 관계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국가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치수와 관계라는 말을 알아야겠죠? 치수는 물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방 등을 건설하는 것이고, 관계는 하늘에서 내리는 강수량만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때 농경지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학습의 중요한 내용인 문명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문명이란 말의 조건으로는 청동기가 사용되고 있고 계급이 발생하며 도시국가가 출현하고 문자가 사용되어 인류가 비로소 역사 시대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발생하는지 알아볼까요? 평등사회였던 신석기 시대와는 달리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소유재산 개념이 생겨나고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청동기가 사용되면서 청동제 금속 무기로 무장한 집단들이 약한 부족을 점령하면서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계급이 생겨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으로 소유재산과 빈부차 발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군사적인 측면으로 지배와 피지배가 발생하는 내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유재산이란 개념은 개인의 재산 소유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지배와 피지배는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이 나뉘어진다는 말인 것을 알고 계시죠?
계급이 발생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석기 시대는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가 이루어지는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농경과 목축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다 같이 분배하고도 남는 생산물, 즉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을 누군가 가지게 되면서 사유재산 개념이 발생하고 그 결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즉 빈부차가 발생하면서 경제적으로 계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급 발생의 정치, 군사적인 측면으로는 신석기 시대는 평등한 사회였고 부족장은 나이가 많아서 생산 활동 등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부족을 이끄는 현명한 사람 정도에 그쳤지만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청동으로 만든 무기가 사용되어 정복 활동이 활발해졌고 그 결과 정복자는 지배 계급이 되고 정복당한 자는 피지배 계급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계급 발생을 확인해 볼까요? 평등 사회였던 신석기 시대와는 달리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사유재산 개념이 생겨나고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청동기가 사용되면서 청동제 금속 무기로 무장한 집단들이 약한 부족을 점령하면서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에 국가가 생겨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물의 범람은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홍수나 가뭄 같은 피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방을 만들거나 농수로를 확보하기 위한 치수와 관계 사업이 꼭 필요했습니다. 효율적인 치수와 관계를 위해서는 협동 노동이 필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통치 조직 출현, 국가의 성립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초기의 국가는 규모가 작은 도시 국가 형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계 4대 문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겨난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생겨나고 두 번째는 이집트 문명으로 나일강 유역에서 생겨나며 세 번째는 인도 문명으로 인더스 강 유역에서 발생했고 다음은 중국 문명으로 황허 유역에서 생겨납니다. 4대 문명 발생지를 지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북위 20도와 북위 40도 사이의 온화한 기후대의 큰 강유역에서 4대 문명이 발생하는데요. 제일 먼저 오늘날의 서아시아 이라크 지대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났고 아프리카 나일강 유역에서 이집트 문명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으로 인도 반도에서 오늘날의 파키스탄 인더스강 유역에서 인도 문명이 생겨나고 중국의 황허 유역에서 중국 문명이 생겨납니다. 문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5회에 걸쳐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한 4대 문명 이외에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러 문명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유럽 최초의 문명으로 에게 문명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학습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명이란 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청동기 시대에 생겨난 큰 발전 상태를 말하며 청동기 사용, 계급 발생, 도시 국가의 출현, 문자의 발명으로 역사 시대로 변화하게 됩니다.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사회 변화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평등한 사회에서 계급 발생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문명 발생 지역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농업에 유리한 큰 강유역, 온대기후 지역, 강물의 범람에 따라 토지가 비옥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4대 문명의 이름과 그 발생 지역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처음 발생했고 나일강 유역에 이집트 문명이 있으며 인더스강 유역에 인도 문명이 생겨났고 황허 유역에 중국 문명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세계 4대 문명보다 더 빠른 시기에 고조선 문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황당한 국수주의적인 주장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주장을 하신 분이 신용하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국사편찬위원을 위임하시고 대한민국 학술원상과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신용하 교수님은 객관적인 자료 분석의 방법을 중시하는 아나락파, 즉 사회사학파의 분석 방법을 동아시아의 자료들에 적용하여 우리 민족의 기원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서 고조선 문명의 실제를 찾아내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들 가운데는 아직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잊혀진 문명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문명사가인 토인비는 약 6개라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러한 잃어버린 문명들 중에서 고조선 문명이 실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 5000년 전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일찍 청동기를 제작했으며 독자적 유형의 금속 문화를 크게 발전시켰고 선진 농업과 선진 청동기 문화에 기초하여 고조선을 개국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조선 연방국가가 해체된 이후에 고조선 언어가 각지로 흩어져서 우랄어족과 알타이어족의 바탕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즉, 고조선 문명은 우랄어족, 알타이어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민족이나 문명의 기원이 된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최초의 고조선 문명은 동아시아 두 번째 문명 황하 문명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우리가 중국 최초의 국가로서 다음 시간에 배울 상이라는 국가도 고조선 이주민들이 고조선 문명을 갖고 이동해 들어가서 세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신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소 믿기 어려운 이 고조선 문명이라는 내용이 역사학계의 지속적인 논쟁과 검증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서 30년 후에는 고조선 문명이 세계 5대 문명의 하나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채택될 것을 확신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의 생각 노트입니다. 계급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었을까요? 수업 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